사실상 이제 동서독이 통일한 다음에 동구권이 먼저 들어갔고요. 거기까지는 사실 러시아가 좀 참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공화국까지 거기에다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얘기하죠. 이 두 국가는 바로 러시아가 붙어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러시아가 자기들의 원래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데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정부는 무력 충돌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친러 정권이 설 때는 러시아에게 붙고 지금 반러 정부가 있을 때는 이제 나토와 미국에 손짓을 하는데요. 지금은 반러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서구와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약간 도박을 한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생각보다 러시아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우크라이나도 전쟁에서 대상이 되거나 전쟁의 마당이 안 된다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자체가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두는 겁니다. 이 중국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입으로는 또 말로는 굉장히 지금 긴장 수위를 올리고 있고 러시아는 또 국경에서 병력을 증강하면서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보이고 또 미국과 서구 일부 국가는 대사관이나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 직전까지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도 쉽게 공격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은 보이는 것보다는 작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에 찬물을 끊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크라이나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선뜻 군사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워낙 자원 부국이기도 하고요. 중국하고 또 경제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쟁이 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전쟁이 나더라도 중국이 군사 지원까지는 저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미국과 바로 대치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 미국도 정작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군대를 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전쟁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전쟁이 날 가능성보다는 안 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이제 체면을 보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현안을 두고 있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단히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이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중국의 속내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과물 도출엔 실패했는데요. 미중 미러 갈등이 고조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이 레드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이나 19년을 초에까지 생각하면 그보다는 훨씬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요.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미중 대결 상황이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는 상황 이것을 저는 아직까지는 신냉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약간 진영이 나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중러 한미일이라는 일종 이제 아직은 저는 신냉전이라고 안 보지만 그런 경향 때문에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지금의 도발 수위를 높이는 측면도 있는데 북한이 원래 원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자기 나름대로 기다렸지만 없다는 판단이 서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러시아의 상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도 지금 중국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축전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올림픽 기간에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은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에는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1월부터. 네. 1월 달에.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올림픽 기간에는,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을 봤을 때도 저는 완전히 판을 처음부터 깬, 예를 들어 이제 전략 도발, 검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핵실험과 ICBM. 검토해보라 그랬지, 그것을 이제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조금씩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것을 깰 마음이 북한이 드는 가장 큰 신호는 더 이상 미국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이제 이 전체를 판을 깨는 그런 전략도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상반기 중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 지경까지 올 때는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어떤 몇 가지 요구사항, 적대적 정책에 대한 철회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는 어떤 발언이라든가 제안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런저런 현안들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이 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향후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시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통한 또는 외교를 통한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추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의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긴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